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도로나 항만과 같은 이런 인프라 시설에 그리고 대형 빌딩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라고. 대기업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기업 계열사가 입주한 건물을 나는 리츠로 투자한다. 단 하나의 ETF만으로 부동산 전반에 투자를 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수석 매니저시죠. 이동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상품 새로 나오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말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또 동시에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ETF가 이번에 나오게 돼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제 바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길어요. 네, 근데 이것은 어떤 상품들로, 자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번 출시된 저희 ETF에서는 크게 맥쿼리 인프라하고 국내 상장 리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자산들을 보면 고속도로, 또 항만, 도시가스, 그런 철도 이런 인프라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업무 지구라고 하죠. 강남이나 여의도, 분당, 종로 이런 곳에 밀집해 있는 대형 오피스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속도로에는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통행료가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또 그 지하철 요금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또 철도나 항만 도시가스에서는 또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 또 대형 오피스에서는 그 임대 수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들이 고스란히 저희가 매달 드리는 이 월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ETF들을 또 담는 거군요. 구성자산으로. 네, 리츠를 ETF 안에 담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가 막힐 때는 또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면 또 통행료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하철이 붐빈다라고 하면은 종로나 여의도, 분당 이런 등지 업무지구로 회사원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그 회사원들이 또 출근하는 그 빌딩에서 또 임대 수익을 또 꾸준히 월세를 잘 내주고 있겠구나라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ETF의 배당 또한 계속해서 차곡차곡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곧 앞으로는 저희 ETF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고속도로가 막히든지 혹은 지하철이 붐비더라도 좀 웃으시면서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면 지금 가격도 그렇고요. 아파트 가격,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또 요새 상업용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요새 이게 좀 고점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상황. 일단 국내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률이 거의, 사실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요. 3%에서 4% 정도. 그래서 저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택 근무를 이제 대부분 종료하고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또 이제 가계 어떤 주택과 좀 다른 점은, 주택은 계속해서 어떤 규제 속에서 그 흐름이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떤 임대 공실률 이런 것들에 가장 크게 좌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건지, 여기 어떤 부동산들이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거주를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어떤 임대를 통해서 월세 소득을 얻으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투자를 통해서 좀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하는 상품군은 기존 부동산 투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도로나 항만과 같은 이런 인프라 시설에 그리고 대형 빌딩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투자하는 자산들에서 발생하는 꾸준한 배당, 현금 흐름을 매월 배당금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는 것이 이 ETF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저 보수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에서는 저희 ETF가 보수가 가장 사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 저렴한 비용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ETF가 연 보수가 0.09%이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리츠 ETF 같은 경우는 0.2에서 0.3%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보수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하실 때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리츠, 국내도 여러 가지 이런 리츠 관련 ETF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맞습니다. ETF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출시되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주식 종목을 가장 큰 비중으로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내 저희가 이제 비중이 25%를 가져가는데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비중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고속도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어떤 데서 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인천공항 가실 때 이용하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이 맥쿼리 인프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원도 갈 때 이용하시는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인천에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로 유명하죠. 이제 인천대교까지도 맥쿼리 인프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항만이라든지 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속 그런 지분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맥쿼리 인프라는 유료도로는 13개, 그리고 도시가스 3개, 항만, 철도 각각 1개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들은 거의 다 국가 기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건재하다고 하면 이 자산들 또한 굉장히 안정감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 안정성에 더해서 좀 성장성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자산 편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 그리고 설화불 도시가스와 같은 그 도시가스 업체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려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배당의 어떤 성장성까지 좀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맥쿼리 인프라가 25%나 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면 하여튼 배당주로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맥쿼리 인프라는 상장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배당을 이미 많이 지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사실 유명하죠. 인프라 펀드는 실제로 이제 차입을 한 30%까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평균 21.5%로 이 실제 한도보다 굉장히 부채 비율을 낮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 오피스 빌딩에도 자산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피스도 이 몫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수익률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피스라고 하면은 딱 연상 어떤 오피스일까? 연상이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 국내 오피스 리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라임 오피스 리츠, 그리고 이제 스폰서 리츠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프라임 오피스 리츠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프라임 이제 업무 지역에 있는 그 굉장히 A급 고급 오피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내의 업무 지구를 크게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CBD, 그리고 여의도의 YBD, 강남의 GBD, 최근에 이제 분당 판교가 좀 뜨면서 BBD라고 하는 지역이 좀 생겨서 크게 네 곳으로 나누기 있는데요. 저희 이 프라임 오피스 리츠는 위 권역에 앞서 말씀드린 이 권역에 A급 오피스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윈시티 남산, 그리고 그레이츠 판교 이런 것들을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스폰서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또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기업의 계열사로 시작을 해서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어 자산, 그리고 대기업이 임차해 있는 건물들을 이제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발생해가는 그런 리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성의 FN 리츠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금융그룹사들이 임차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스폰서 리츠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대기업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기업 계열사가 입주한 건물을 나는 리츠로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부동산은 무조건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입지를 우선적으로 좋은 입지에 네. 대형 그 오피스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또 누가 임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런 대형 오피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나요? 비싸죠? 네, 뭐라 그럴까 상당히 큰 규모, 네, 맞습니다. 자금력 있는 규모의 맞습니다.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대체로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사실 없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이 리츠 상품, ETF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하고 상당히 연동이 된다면서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리츠 여기에 투자하는 게 네. 적절한 타이밍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3월에 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출시하게 된 이제 배경에는 2022년이나 2023년과는 좀 다르게 좀 금융 환경이 다소 좀 완화적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리츠는 이제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시장에서 보통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그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바로 그 시장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2023년 말에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찍고 지금 한 4.2%까지 내려와 있고요. 또 한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를 넘나들던 것이 지금은 3.4%까지 좀 내려오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리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금 조달의 환경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리츠의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배당률까지도 계속해서 상향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된 이런 배경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그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도 분기 배당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처럼 네, 월 배당 이야기도 좀 나오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월 배당을 준다는 게 참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네. 월 배당이면 그 뭐 언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보통의 월배당 ETF들은 뭐 매월 말에 지급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 코덱스 한국부동산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15일에 지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부분의 그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나 이제 반기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츠의 배당 주기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리츠를 좀 담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규칙한 배당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중순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ETF만으로 한국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좀 꾸준한 현금 흐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연보수가 0.09%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인프라 중에서는 ETF 중에서는 최저 보수로 상장을 하는 만큼 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어떤 그 비용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면은 세금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 상품도 이 세금과 관련해서 뭔가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리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그 공모형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형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9.9%만 낼 수 있도록 하향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좀 유념은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세제 혜택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존의 리츠를 이미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존의 리츠와 또 새로 보유하게 된 리츠의 보유 기간을 합쳐서 3년만 넘어가면, 그러면 중간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 세제 혜택을 반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예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8%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배당 소득세 15.4%를 그대로 부과하면 실질 수익률이 6.8%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9.9%로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
실질 수익률이 7.2%로 약 0.44% 좀 상승하는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ETF는 분산 투자라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좀 높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나스닥에 워낙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배우게 된 게 계속해서 상품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좀 교체를 한다라는 면이 있잖아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 네. 이 상품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뭐 정기 리밸런싱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과는 어느 정도 상관성은 있긴 하지만 또 금리 환경이 변할 때는 리츠 인프라가 또 시장이 우호적으로 변하면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대체 자산으로서 또 리츠 인프라를 좀 가져가시게 되면은 좀 그 밸런스 있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대체 투자 어떤 측면도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변동성은 주식과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상관성이 많이 바뀌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분산해서 각각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이 상품은 어떤 분들이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이게 그 적합한 분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 네, 사실 그 부동산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비싸고 좀 접근이 어려운 자산이라고 이제 일단 생각들. 부자들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접근성을 좀 강화한 이런 상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하면 정말 저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죠. 사실 저희가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이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더 쉽게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부하게 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네, 오늘 덕분에 좀 자세하게 알게 됐고요. 내가 과연 이걸 투자하기에 적합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동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